이번에 다룰 내용은 리지드 바디 모션인데요. 이 리지드 바디 모션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 유클리드 공간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간단히 말해서 이 좌표축들이 왜곡되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고 그냥 일직선으로 쭉쭉쭉 펴져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 공간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표현 방식이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 프레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과 좌표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공간상의 어떤 진짜 점이에요. 점. 근데 이 점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 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 하나를 만들자. 이쪽이 X축, 이쪽이 Y축인 그런 Y축인 좌표계를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 원점으로부터 X축으로는 얼마 가고 Y축으로는 얼마 가면은 이 점이 나온다라고 이제 X, Y로 표현을 하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좌표예요. 근데 이 좌표의 문제점은 이 점을 절대적으로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좌표계, 임의로 정한 좌표계에 대해서 상대적인 좌표를 나타낸다는 거죠. 근데 이 좌표계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좌표계는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무한히 많은 좌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좌표를 사용하다 보면은 여기 있는 좌표계에서 이쪽 좌표계로 변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점은 똑같은데 이 좌표계에서 보는 좌표와 저 좌표계에서 보는 좌표가 좌표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좌표계들 사이에 변환을 해줘야 될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하고자 하는 게 이런 좌표계 변환을 잘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좌표를 표현하는 형식이 이렇게 좌표 값들을 세로로 늘여놓고 이제 가로 안에 넣은 거. 요게 바로 벡터죠, 벡터. 이 벡터라고 하는 거는 원래 두 점 사이의 변이를 나타내는 건데 이제 시작점이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점의 좌표를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이제 벡터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프로덕트가 나오는데 그게 이너 프로덕트와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죠. 네, 이너 프로덕트는 이제 점곱으로 구현을 하는 건데 점곱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원석끼리 다 더해서 다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벡터의 노문, 벡터의 크기를 이너 프로덕트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두 개의 벡터가 수직 관계일 때 U와 V가 수직 관계일 때 이때 내적이 0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는 두 개의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했을 때 똑같이 3차원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결과로 나온 3차원 벡터의 중요한 특징은 U에서 V로 감싸는 오른손으로 감쌀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으로 이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결과물은 U와도 수직하고 V와도 수직하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프로덕트는 U 크로스 V와 V 크로스 U가 서로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지우고 U 크로스 V와 V 크로스 U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U V면은 이렇게 되고 U 크로스 V가 그 다음에 근데 V 크로스 U는 반대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UV 사이의 어떤 상대적인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벡터 사이의 오리엔테이션을 정의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프레임이 나오는데 요 직교 좌표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XYZ로 표현하는 이제 그런 좌표계인데 이 좌표계의 특징은 세 개의 축 방향이 서로가 서로에게 다 수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각 방향을 나타내는 이제 유닛 벡터 크기가 1인 벡터를 V1, V2, V3라고 했을 때
임의의 어떤 3차 공간상의 임의의 점 P를 이 세 개의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임의의 3차 공간상의 점을 표현할 수 있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벡터 셋을 베이시스 벡터라고 해요. 여기는 3차원 공간이니까 최소한 3개의 방향 벡터가 있어야 어떤 점이든 여기 있는 점이든 여기 있는 점이든 여기 있는 점이든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 P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V1 방향으로 P1만큼 가고 V2 방향으로 P2만큼은 가고 그다음에 V3 방향으로 P3만큼 가면은 점 P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원점으로부터 이 세 개의 축방향으로 해서 P1, P2, P3만큼 이 베이시스 벡터 방향으로 가면은 점 P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점 P를 이렇게 P1, P2, P3라는 3차원 벡터 좌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게 X좌표, Y좌표, Z좌표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원래는 세 개의 베이시스 벡터를 이렇게 조합하면은 점 P를 향하는 요 벡터, 점 P를 향하는 이 벡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기저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점 P를 향하는 벡터를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베이시스 벡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vy와 vk를 내적을 했을 때 0이 나온다. i와 k가 다를 때,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저 벡터들끼리 내적을 했을 때 0이 나온다. 즉 수직하다는 뜻이죠. v1과 v2를 내적했을 때 0이 나온다. v1과 v2 사이의 관계가 수직하다는 뜻이고, v2랑 v3도 수직하고 v3와 v1도 수직하죠. 그런데 같은 것끼리 i와 k가 같을 때 vi와 vi를 내적하면 1이 나온다라는 것은 각각의 기저 벡터의 크기가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vi와 vi를 내적하면은 v1과 v1을 내적하면은 v1의 크기의 제곱이 나오는데, 이게 1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v1의 크기가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각각의 크기가 1이고 서로가 서로에 수직한 그런 벡터들을 이제 기저 벡터로 쓰는 그런 좌표계가 바로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프레임입니다. 자, 그 다음은 리지드 바디 모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게 무엇이냐? 일단 여기는 그림을 좀 보면은 여기 어떤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를 중심으로 한 좌표계가 있죠. 앞에가 X, 옆에가 Y, 그 다음에 위에가 Z인 그런 좌표계가 카메라의 중심으로 있고, 이 카메라에서 봤을 때 점 PQ에 어떤 좌표 값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약간 이동을 해가지고 이동도 하고 약간 회전도 하면서 이런 두 번째 좌표계가 만들어졌어요. 좌표계는 카메라에 그대로 딱 붙어 있는데 이제 카메라가 움직이니까 좌표계도 그에 따라서 움직였겠죠. 그럼 이 두 번째 좌표계에서도 점 PQ에 대한 좌표가 나올 텐데, 첫 번째 좌표계에서 본 거랑 두 번째 좌표계에서 본 거랑 좌표가 서로 다르겠죠. 이 다른 거를 어떻게 이들 두 개 좌표 사이에 이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산을 할 거냐. 그러니까 첫 번째 좌표계에서 1,1,1이 나오는데 이게 두 번째 좌표계에서 보면은 몇 컴마 몇 컴마 몇이 나올 것이냐. 그런 걸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좌표가 다른 이유는 좌표계를 정의하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원점하고 다른 하나는 좌표축이에요. 근데 두 개가 원점도 이동을 했고요. 좌표축의 방향도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좌표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이제 핵심 문제는 일단 좌표계가 다른데 이들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표현할 것인지 그 표현 방법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좌표계에서 본 점 P의 좌표 V1을 어떻게 2번 좌표계의 좌표 V2로 변환할 것인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선형대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좌표계 변환을 벡터 공간 사이의 변환 혹은 이제 매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V1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좌표계에서 본 점 P의 좌표고요. 이거는 V2는 두 번째 좌표계에서 본 점 P의 좌표, 그러니까 같은 점을 다른 좌표계에서 본 건데
여기서 g12라는 어떤 함수에 의해서 첫 번째 좌표를 두 번째 좌표로 변환 혹은 매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환이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v1이라는 이 3차원 벡터에다가 어떤 t12라는 행렬을 곱했더니 v2라는 벡터가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벡터에 어떤 행렬을 곱해가지고 새로운 벡터가 나오는 거를 이제 선형대수에서는 이제 벡터 공간 사이의 변환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기로 하고, 일단은 그렇다 하고 넘어가 보죠. 일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좌표를 나타내는 벡터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했을 때 새로운 좌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변환이나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변환은 결국에 이 앞에 곱해지는 행렬로 정의가 되는 건데, 이 행렬에 아무 값이나 들어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좌표계의 변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한 이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 행렬이나 다 좌표계 변환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좌표계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시점 변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똑같은 점을 여기서 봤을 때랑 여기서 봤을 때랑 서로 좌표가 다를 거잖아요. 그런 변환을 만들어주는 이제 변화를 만들어주는 행렬이 있을 텐데, 그 행렬에 대한 조건이 바로 강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강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단단한 물체예요. 리지드 바디. 리지드 바디의 특징은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it does not change over time.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오브젝트가 움직여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단단한 물체를 생각했을 때 그 물체 표면 위에 있는 그 물체 표면 위에 있는 두 점이, 이게 뭐 공이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바뀌진 않을 거잖아요. 지금 공이 좀 커지긴 했지만 같은 공이라고 하면은, 아무튼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에서 물체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도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안 변하죠.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체가 이동해도 두 점 사이의 거리 안 변하고요. 혹은 물체는 가만히 있는데 이걸 보는 카메라가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해도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안 변하잖아요. 이게 이동한 거랑 점 사이의 거리랑 별로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개념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V와 W 두 개의 점에 대한 좌표가 있는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해보면은, 이 거리가 여기서 이 좌표계에서 봤을 때, 요 시점에서 봤을 때의 거리랑 이 시점에서 봤을 때의 거리랑 두 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가 다른 좌표계로 변환된 다음에도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똑같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에 그냥 부합하는 내용이죠. 좌표계가 변해도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당연한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벡터라고 하는 거는 두 점 사이의 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유지된다고 했으니까 어떤 bek터가 다른 좌표계로 변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크기가 유지가 되겠죠. 이 벡터가 이 좌표계에서 보나 이 좌표계에서 보나 이 벡터의 길이는 똑같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변환 G, 이 변환 G를 유클리드 변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클리디안 트랜스포메이션을 다시 정의해보면은, 두 점 사이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그냥 직선거리예요. 직선거리가 보존이 되는 그러한 매핑, 그러한 변환, 맵과 변환은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러한 변환의 집합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E3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3차원 공간 안에서 이러한 유클리디안 트랜스포메이션의 모든 유클리디안 트랜스포메이션의 집합을 E3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간상의 좌표계가 무한히 많을 수 있다고 한 만큼 그 좌표계 사이의 변환도 무한히 많을 수 있겠죠. 근데 아무 변환이나 다 E3가 되는 건 아니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존하는 그러한 변환을 E3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G라고 하는 건 여기서 그냥 함수인데, 3차원 벡터를 또 다른 3차원 벡터로 변환을 해준 건데, 이게 이제 좌표계 변환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x를 변환된 gx로 바꿔주는
그러한 변한 G의 집합을 E3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유클리드 변환 중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점 변환으로는 도저히 구현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플립이나 리플렉션 같은 건데 여기서는 뭐 3차원으로 설명했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2차원 케이스를 생각해 볼게요. X축, Y축이 있는데 이게 Y축만 거꾸로 뒤집어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X, Y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미지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 화살표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게 위아래가 뒤집어지니까 이런 이미지가 되겠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생겼던 이미지를 우리가 아무리 카메라를 뒤집고 어쩌고저쩌고 돌리고 해봐도, 즉 시점 변환을 해도 이런 이미지는 절대 못 만듭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생긴 이미지를 우리가 아무리 카메라를 돌리고 우리가 머리를 돌리고 뭐 시점 변환을 해봐도 이런 이미지는 절대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가 반전되는 거, 위아래가 반전되는 이런 거를 이제 플립이라거나 뭐 리플렉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변환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게 유클리드 변환이지만 이렇게 위아래가 뒤집어져도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렇게 뭐 이렇게 두 점이나 여기서 이렇게 두 점이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유클리드 변환이지만, 그 중에서는 이렇게 이제 시점 변환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변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 변환은 유클리드 변환이 아니고 유클리드 변환의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클리드 변환에서 리플렉션 같은 걸 제외해야 진짜 시점 변환의 집합만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게 리플렉션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서 말했던 right handed orientation, 이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직교 좌표계는 어떠한 시점 변환을 하더라도 이 기저 벡터, 그러니까 좌표축이죠, XYZ 좌표축 사이에 오리엔테이션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게 이제 V1, V2, V3가 뭐 XYZ 축의 이제 기저 벡터라고 했을 때 V1, V2, V3가 이제 각 축의 기저 벡터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아무렇게나 놓여진 게 아니라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맞아야 돼요. 어떤 순서냐면 V1과 V2를 크로스했을 때 V3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 화살표는 지금 오른손으로 감는 방향을 표현한 겁니다. V2와 V3를 크로스 프로덕트 했을 때 V1이 나와야 되고, V3와 V1을 크로스 프로덕트 했을 때 이제 V2 방향이 나와야 된다. 이 오리엔테이션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V1, V2는 그대로 놔두고, 만약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Z축만 아래로 내린다, 위아래로만 이제 뒤집어진다 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봤을 때 V1, V2를 크로스하면은 이 윗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V3가 아래로 가 있으니까 이거는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변한 거고요. 원래 좌표계에 비해서 오리엔테이션이 변한 거고, 이런 건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프레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right handed orientation이라는 기저 벡터 사이의 관계는 원래 좌표계에서도 당연히 만족해야 되고 변환된 좌표계에서도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개의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했을 때 이게 여기서 V1과 V2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V3가 나오죠. 근데 이게 이 V3를 변환해서 뭐 다른 좌표계가 이렇게 나왔어요. V1 프라임, V2 프라임, V3 프라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요걸 변환해서 이 V3 프라임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V1을 변환한 거, V1 프라임과 V2를 변환한 거, V2 프라임, 얘네 둘을 크로스 프로덕트해도 다시 V3 프라임이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환된 좌표계에서도 똑같이 크로스 프로덕트에 의한 right handed orientation을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래야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환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 변환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좌표계 변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보존하는 조건이 기저 벡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모든 벡터에 대해서 u1과 u2를 크로스 프로덕트 했을 때 뭐 이런 게 나온다, u3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게 이쪽 좌표계에서 봤을 때도 u1, u2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이 방향이 나와야 되고, 이쪽 좌표계에서 봤을 때도 u1, u2를 크로스 하면은 u3 방향이 나와야 되고, 이런 오리엔테이션이 어느 좌표계에서나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점 사이의 거리뿐만이 아니라 벡터 사이의 오리엔테이션까지 보존하는 그런 변화는 리지드 바디 모션 혹은 리지드 바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점 변환의 이제 정확한 명칭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유클리드 변환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지드 바디 모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스페셜 유클리디안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트랜스포메이션인데 뭔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뭐가 특별하냐면 오리엔테이션까지 이제 보존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스페셜이 오리엔테이션 프리저빙 하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유클리디안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 이 스페셜한 애들, 스페셜 유클리디안 트랜스포메이션을 따로 모아서 그 부분 집합을 SE3라고 부릅니다. 3차원 공간에서의 스페셜 유클리디안 트랜스포메이션의 집합을 SE3라고 하는데, 아까 그냥 E3는 유클리디안 트랜스포메이션의 집합이었고, 이제 여기서 S가 더 붙은 SE3는 스페셜 유클리디안 트랜스포메이션, 즉 리지드 바디 모션, 다른 말로 하면 시점 변환, 이런 변환의 집합을 SE3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환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노음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벡터가 있을 때 이 벡터의 길이가 좌표계가 변환을 해도 그 벡터의 길이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의 오리엔테이션 유지된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고, 그러므로 두 개의 벡터 사이에 각도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 각도라고 두 개 벡터 사이의 관계는 u1과 u2가 이 벡터 사이의 관계는 뭐 세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 세타는 이쪽 좌표계에서 보나 이쪽 좌표계에서 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u1, u2를 이쪽 좌표계에서 원래 좌표계에서 u1, u2를 하나, 아니면 이쪽 좌표계에서 변환된 상태로 gu1, gu2 이렇게 해도, 변환된 상태에서 도트 프로덕트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리지드 바디 모션이 무엇인가 개념적인 정의는 내렸지만, 실제로 이걸 실행하는 이 g라는 함수를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는 아직 안 배웠죠. 이제 그걸 유도를 하려고 그래요. 최대한 좀 직관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3차원을 해야 되지만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2차원 공간에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 그림을 보면은 두 가지 좌표계가 있는데, W라는 이제 월드 좌표계가 있고, 그 다음에 M이라는 무빙 프레임이 있습니다. 두 가지 W와 M 두 가지 좌표계가 있는데, 두 가지 좌표계가 다 P라는 점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P라는 점을 봤을 때 W 좌표계에서는 VW라는 좌표가 나오고요. VW. 그 다음에 M 좌표계에서 봤을 때는 VM이라는 벡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좌표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위첨자로 들어가 있는 거는 뭐 제곱이나 그런 뜻이 아니고 좌표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는 모든 그 노테이션에서 위첨자로 들어간 거는 다 W나 M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떤 좌표계에서 본 좌표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VW는 W 좌표계에서 본 P를 말하는 거고, VM은 이제 M 좌표계에서 본 P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는 이 VM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걸로부터 어떻게 VW를 구할 수가 있을까 라는 거예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걸 계산하려면 일단 이 두 좌표계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 두 개의 2차원 직교 좌표계는 상대적으로 이 t라는 벡터만큼 원점이 이제 떨어져 있고요. 여기서 t를 더하면 이제 5m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어요. 즉 이제 좌표계 사이의 관계는 이동하고 회전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간단해요. 어떤 특정 좌표계에서 다른 좌표계의 원점을 본 그 좌표가 이제 이동량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차원에서는 이제 간단히 이제 요 좌표계가 기울어진 각도 세타로만 정의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기저 벡터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좌표축을 나타내는 기저 벡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W가 기준 좌표계인데 기준 좌표계에서 봤을 때 다른 좌표계의 이 기저 벡터들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즉 이 기저 벡터의 방향 자체가 이제 회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제 RMXW, 요게 뭐냐면 여기 이제 RMX라고 하는 거는 이제 M 좌표계의 X축 기저 벡터인데 이게 이 M 좌표계 자체에서는 이게 그냥 1,0일 건데 이게 1,0 요런 벡터일 건데 근데 여기 W 좌표계에서 보면은 이게 1,0이 아니라 어떤 기울어진 X도 있고 Y도 있는 무슨 값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런 벡터 방향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RMYW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방향의 벡터를 나타내는 건데 이 방향을 이 기준 좌표계에서 봤을 때 이게 몇 콤마 몇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좌표계 사이의 관계는 원래 좌표계가 원점과 그 다음에 기저 벡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점과 기저 벡터를 특정 좌표계 어떤 기준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좌표계의 원점이 어디 있는가, 그 다음에 기저 벡터가 이 좌표계에 봤을 때 W 좌표계에서 봤을 때 기저 벡터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이제 정확하게 기술을 해주면 그게 이제 상대적인 이제 좌표계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좌표계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정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이제 VM과 VW 사이의 관계죠. M 좌표계에서 본 점P의 좌표 VM과 W 좌표계에서 본 점P의 좌표 VW 사이의 관계인데, 자, VM을 먼저 정의를 해보면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사실 그냥 VXM, VYM 요거예요. 그냥 M 좌표계에서 본 X축 좌표와 이제 Y축 좌표죠. 근데 이걸 풀어서 써보면은 VXM하고 이게 1,0 VYM하고 곱하기 0,1 이거잖아요. 이게 이거랑 같은데 요게 바로 여기 있는 게 바로 이 RMX고 X축 기저 벡터고 여기 있는 게 바로 RMY Y축 기저 벡터죠. 네, 수식으로 보면 이렇고 이걸 이제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랑 이걸 더해서 VM이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X축 방향으로 VXM만큼 간다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VXM만큼 간다는 거고, 여기서 이게 더해진다는 거는 Y축 방향으로 VYM만큼 올라간다는 뜻이죠. 즉, 이 두 개의 벡터가 더해져서 점 P를 가리키는 VM이라는 벡터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VW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여기서 이 월드 좌표계에서 원점에서 점 P를 향하는 VW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아까 했던 이 벡터와 이 벡터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VW를 만들려면은 여기 원점 사이만 보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원점에서 M 좌표계의 원점까지 점 T만큼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M 좌표계 X축으로 이만큼 가고 M 좌표계의 Y축으로 이만큼 올라가면은 다시 지우고 그려보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가면은 좀 돌아가기는 하지만 어쨌든
점 P에 도착을 하죠. 그걸 수식으로 표현한 게 이겁니다. 여기서 T가 원점에서 아까 W의 원점에서 M 좌표계의 원점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x 곱하기 RMX W가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세 가지 벡터 성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식하고 아래 식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위에 이 W가 붙는다는 건데요. 이 W.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아까 M 좌표계에서 요 VM을 표현할 때는 이 RMX가 그냥 1,0이고 RMY가 0,1이라고 했죠. 이거는 M 좌표계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그냥 1,0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VW는 W 좌표계에서 봐야 되니까 요 RMX가 그냥 1,0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 벡터는 그냥 X축이 아니라 기울어 있잖아요. 기울어 있으니까 1,0이 아닌 W 좌표계에서 본 요 RMX를 바로 RMXW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Y축도 마찬가지로 요 Y축도 마찬가지로 그냥 1,0이 아니라 이 W 좌표계에서 본 이 RMY의 방향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위에 W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M 좌표계에서 보면은 정확히 그냥 X축으로 가고 정확히 Y축으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간 건데, W 좌표계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T로 간 거야 그렇다 쳐도 여기서 이렇게 X축을 따라서 간 게 이게 W의 X축으로 이렇게 간 게 아니고 기울어진 RMX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간 거고, 또 다시 이제 기울어진 이제 RMW를 따라 이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은 다른 겁니다. 회전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 식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식을 이렇게 행렬 벡터식으로 변환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vxm, vym은 그냥 스칼라이기 때문에 2차원 벡터로 묶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이거 자체가 이제 기저 벡터인데 2차원 기저 벡터인데 기저 벡터를 이렇게 컬럼으로 세워가지고 2x2 행렬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2차원 벡터, 여기에 2차원 벡터 있으면 이게 2x2 행렬이 되고, 이 앞에 있는 이제 개수들을 모아서 2차원 벡터로 묶은 다음에 얘네들을 곱하면은, 자, 이 식을 다시 곱하면은 위의 식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곱하면 이렇게 되고 뒤에 붙은 t는 그대로 이제 더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 행렬을 R이라는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벡터는 앞에서 본 이 VM이라는 벡터죠. 네, 그래서 이걸 VM으로 표시를 하면은 R 곱하기 VM 플러스 T가 VW가 된다. 즉, M 좌표계에서 본 이 VM이라는 벡터랑 점피를 M 좌표계에서 본 VM이라는 벡터랑 그다음에 점피를 W 좌표계에서 본 VW라는 이 좌표랑 이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VM이라는 좌표에다가 R이라는 어떤 회전 행렬을 곱하고 그 다음에 T라는 이동 벡터를 이제 더해주면은 두 좌표계 사이에 변환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계 변화는 이렇게 앞에 행렬을 곱하고 뒤에 벡터가 더해지는 이런 식의 변화를 어파인 변환이라고 합니다. 어파인 변환. 근데 이 모든 어파인 변환이 강체 변환, 리지드 바디 모션은 아니에요. 당연히 이 앞에 있는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특히 문제인데,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에다가 아무 값이나 넣는다고 해서 이게 다 회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이제 제약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대한 제약 조건은 이렇습니다. 이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보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위에서 봤듯이 X축 기저 벡터와 Y축 기저 벡터가 두 개의 컬럼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월드 좌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M 좌표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월드 좌표계에서 봤을 때 좌표계가 세터만큼 기울어져 있다. 이게 R, W, X고,
rw y죠. 여기는 rmx, 그 다음에 여기는 rmy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두 개의 좌표계 사이에 지금 세타만큼 기울어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rx는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건데, 이게 뭐냐면 w 좌표계에서 본 rmx의 방향 벡터죠. 그게 바로 이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기울어진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빗변의 길이, 이 기저 벡터의 길이는 1이라고 했죠. 1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좌표는 몇인가 라고 했을 때 x축 좌표는 코사인 세타고요. 원래 1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뭐 1은 있으나만 하니까. 그 다음에 세로축 좌표는 사인 세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RMX를 W 좌표계에서 본 이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축 좌표는 이거는 세타하고도 90도가 더 들어가 있죠. 요 방향 벡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이게 90 플러스 세타만큼 돌아가 있을 때는 요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 방향이 이제 x축에서 봤을 때 이 여기 w 좌표계 x축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잖아요. 이쪽 방향. 예,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높이는 코사인 세타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 x축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y축은 코사인 세타다. 그래서 rm, y, w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서 두 개의 기저 벡터를 기준 좌표계에서 봤을 때의 방향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벡터가 이게 기저 벡터다 보니까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자, rx랑 ry랑 도트 프로덕트 하면 서로 직각이니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rx의 크기는 1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둘이 제곱해서 더하면 1 나오죠. 예, 크기가 1이에요. 이것도 크기가 1이죠. 그 다음에 두 개를 도트 프로덕트 하면, 예, 위에 거 곱해서 더하고, 위에 거 곱하고 아래 거 곱해서 더하면은 0 나오죠. 네, 그래서 도트 프로덕트도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R 트랜스포즈 R을 곱하게 되면은, 얘를 트랜스포즈 하면은 여기 있던 이 세로 벡터가 이렇게 가로 벡터로 누우면서 이런 행렬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세로 벡터 RX와 RY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곱하면 어떤 행렬이 나오냐면은 RX.RY, 그 다음에 좀 지우고 여기가 x고요. rx.rx가 나오고 rx.ry, 그다음에 ry.rx, ry.ry인데 여기는 이제 서로 다른 기저 벡터들끼리 이제 도트 프로덕트 했으니까 이렇게 0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같은 기저 벡터들끼리 도트 프로덕트 했으니까 그냥 도트 프로덕트의 놈의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기저 벡터 크기는 1이니까 1이 나옵니다. 즉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와요. 우리가 어떤 두 행렬을 곱했을 때, A, B를 곱했을 때 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온다. 그러니까 대각선만 111이고 나머지는 0인 이런 행렬이 나온다고 하면은 A의 역행렬은 B다, 혹은 B의 역행렬은 A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개를 곱했는데 아이덴티티가 나오면은 이게 R 트랜스포즈가 R의 역행렬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 성질이 2차원 공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3차원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성립하는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R 트랜스포즈 R이 I가 되는, 그러니까 R 트랜스포즈랑 R 인버스랑 같아지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이러한 변환, 즉 어떤 벡터에다가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하고 그 다음에 임의의 어떤 벡터를 더하는 이런 변환이 이제 리지드 바디 모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리지드 바디 모션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그대로 쓰면은 어파인 변화인데, 일반적인 어파인 변화인데 로테이션 변환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이게 레이지드 바디 모션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시점 변환이나 뭐 좌표계 변환에 의해서 좌표가 VM에서 VW로 변환되는 그런 변환으로 볼 수 있고, 그런 리지드 바디 모션의 집합을 우리가 SE2, 여기서는 이제 2차원이니까 2차원 공간에서의 스페셜 유클리디안 트랜스포메이션의 집합을 SE2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조건이 사실 이거 RT가 R 인버스랑 같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디터미넌트 R이 1이다, 이 조건까지 있어야 이게 진짜 로테이션 매트릭스고, 그래야 이게 리지드 바디 모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수식이 이제 리지드 바디 모션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 뭐고 이게 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 3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일단은 2차원 좌표계 변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를 좀 지우고 위로 올라가서 수식을 한번 다시 써보죠. 자, VW는 R 곱하기 VM 플러스 T다. 이게 이제 리지드 바디 모션을 나타내는 수식이라고 했죠. 이게 구체적으로 써보면은 VXW를 W랑 VYW는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이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VM은 VXM VYM 이렇게 되어 있고, 플러스 트랜슬레이션 벡터 TX, TY가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이 수식을 보면은 좌표계의 변환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곱해지는 회전 변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벡터에 의해서 좌표가 이동하는 이동 변환,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의해서 이게 회전 변환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이 M 좌표계에서 P라는 점을 보고 있는데, 이 M 좌표계가 W에 비해서 세타만큼 기울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다시 기울어지지 않게 다시 거꾸로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표계가 이렇게 W 좌표계랑 좌표축이 일치하도록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돌려진 좌표계에서 이 P라는 점을 봤을 때 그 좌표가 VM에다가 R을 곱한 그 좌표가 된다고요. 그래서 R 곱하기 VM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좌표축을 맞춰주는 거예요. 두 개의 좌표계를 일단 일치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돌아간 좌표축을 다시 똑같이 되도록 이제 다시 되돌려준다, 일치시켜준다. 그러면 원점은 여전히 여기 있는데 좌표축이 똑같아진 상태에서 이 좌표계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이 좌표계에서 점 P를 바라봤을 때 좌표가 R 곱하기 VM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둘 사이의 이제 차이가 원점이 다른 것밖에 없죠. R 곱하기 VM은 이 벡터고, W 좌표계에서 봤을 때 이 벡터고, 그 다음에 T 벡터는 원점 사이의 이 벡터니까 두 개를 더하면은 VW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트랜슬레이션, 원점 간의 차이를 보정을 해주고 나면은 W 좌표계의 좌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계 변화는 일단 로테이션으로 좌표축을 먼저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동 변환으로 원점을 맞춰주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2차원 변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다음에는 3차원 변환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실제로 다뤄야 되는 건 거의 다 3차원이고요.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W 좌표계랑 M 좌표계가 있고요. 같은 점 P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M 좌표계에서 바라본 점 P의 좌표는 VM이고, W 좌표계에서 바라본 점 P의 좌표는 VW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 W 좌표와 그 다음에 M 좌표 사이의 관계식이 나와 있는데, 먼저 이 VM에 대해서 아까랑 비슷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 VM이라는 벡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 이제 M 좌표계에서 RMX라는 X축 기저 벡터 방향으로 요 VXM만큼 갑니다.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VYM만큼 가고요. 그 다음에 C축 방향으로 VZM만큼 이동을 하면은 이 세 개의 벡터가 합쳐지면은 여기 VM이라는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W 좌표계에서 보면은 이 점 P로 가기 위해 이 점 P로 가기 위해서 아까 봤던 이 세 개의 벡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출발점이 여기니까 원점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원점 사이에 이동 벡터, 트랜슬레이션 벡터 T를 더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W 좌표계에 좌표가 나와야 되니까 이 RMX가 원래는 M 좌표계에서는 그냥 100이었는데, 이게 이제 100이 아니고 어떤 이제 XY도 YZ 좌표도 어떤 숫자가 있는 W 좌표계에서 보면 얘는 이제 한쪽 축 벡터가 아니라 이제 기울어진 벡터잖아요. 네, 그런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RMY도 W 좌표계에서 보면은 이 벡터가 그냥 010은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001은 아닐 겁니다. 네, 아무튼 여기에 이제 여기에 있는 세 가지 기저 벡터가 W 좌표계에서 보면은 어떤 이제 방향 벡터가 될 텐데, 그 방향 벡터들을 X축으로 이만큼 가고 Y축으로 이만큼 가고 Z축으로 이만큼 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원점 사이 이동을 보정해 주기 위해서 이동 벡터 T까지 이렇게 4개의 벡터를 더해주면은 이렇게 가면은 VW라는 이 벡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행렬식으로 바꿔주는데, 여기는 RX, RY, RZ 얘들을 이제 세 개의 컬럼 벡터를 세워서 행렬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VM, 그러니까 그러니까 M 좌표계에서의 P의 좌표, 이 좌표들을 하나의 벡터로 모아주면은, 네, 이렇게 모아줬을 때 이 식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뒤에 t 더해주는 건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행렬, 얘는 아까는 이제 2차원에서 2x2 행렬이었는데 여기서는 다 3차원 벡터가 3개가 있으니까 이제 3x3 행렬입니다.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3x3 행렬이 되는 거고, 거기다 3차원 벡터를 곱해가지고 3차원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더해주면은 VW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VM에다가 로테이션 매트릭스 곱하고 그 다음에 원점 사이의 이동을 보정해주는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더해주면은 M 좌표계에서 본 이 VM을 W 좌표계에서 본 VW로 변환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이 됐어도 이 식 자체는 똑같은데 차원이 하나씩 늘어난 것 뿐이에요.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보면은 가까이 벡터가 2차원에서 3차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벡터가 3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벡터들이 의미하는 거는 W 좌표계에서 본 M 좌표계의 각각의 기저 벡터를 W 좌표계에서 본 이 방향들을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좌표축을 나타내는 기저 벡터들이 다 크기가 1이고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은 성질이 나옵니다. R 트랜스포즈 R이 I가 나와요. 그러니까 R 트랜스포즈 R 하면은 얘를 트랜스포즈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컬럼 벡터들이 로우 벡터가 되고, 여기는 로우 벡터 그대로 있고, 그래서 곱하게 되면은 R 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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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 rx rz 그 다음에 ry rx 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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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z rz rx rz ry
RZ, RZ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연산을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왜냐면 이렇게 트랜스포즈 된 벡터랑 그냥 원래 세워져 있는 벡터랑 이제 곱하게 되면 도트 프로덕트 한 거랑 같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서로 수직한 기저 벡터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크기 RX와 RX를 도트 프로덕트 하면 1 나오고, 예, 각각의 크기는 1이 나오고, 나머지 서로 다른 기저 벡터들끼리 수직인 기저 벡터들끼리 이제 도트 프로덕트 하면 이건 다 0 나온다고 그랬죠. 0, 0, 0, 0, 0 하다 보면 이렇게 3x3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R 트랜스포즈랑 R을 곱했는데 I가 나온다. 이 말은 뭐냐면 R 트랜스포즈가 R의 인버스와 같다라는 뜻이고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을 우리가 이제 오소고날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오소고날이냐면 여기 있는 컬럼 벡터들이 전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오소고날 하잖아요. 서로 내적하면 0 나오죠. 이렇게 어떤 조합으로 내적해도 0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행렬을 이제 오소고날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행렬의 집합을 O3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R 트랜스포즈 I가 되는 그런 행렬의 집합을 우리가 이제 O3라고 합니다. 아까 봤던 2차원 예시에서 봤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거는 O2에 해당하겠죠. 2차원 공간에서의 오소고날 매트릭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3차원 공간에서는 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든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다 진짜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 아까도 말했던 리플렉션 같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만약에 1, 1,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분명히 이게 계산해보면 R 인버스랑 R 트랜스포즈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R이랑 R 트랜스포즈랑 곱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계산해보면 아이덴티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오소고날 매트릭스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이게 이제 여기다가 어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행렬에다가 x, y, z를 곱한다고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x, y, 마이너스 c가 나오는 이런 변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z축만 뒤집어지는, 아까 말했던 x, y, z 축이 있는데 이 위로 가는 z축만 아래로 내려버리는,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시점 변환에 의해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좌표계의 변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앞에서 E3에서도 이게 유클리디안 트랜스포메이션이었죠. 여기서 오리엔테이션을 보존하는, 그러니까 리플렉션을 제외한 부분 집합을 SE3로 정의했듯이, 여기 이제 회전 변환에서도 이게 로테이션 매트릭스만 곱하면 이제 회전만 시키는 건데, 이 회전 변환의 집합인 이제 O3 중에서도 오리엔테이션을 보존하는 부분 집합이 진짜 시점 변환을 일으키는 회전 변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렬의 집합에도 이 스페셜이라는 똑같은 이제 스페셜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스페셜 오소고날 그룹이라고 해서 SO3라고 부릅니다. 그럼 SO3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오소고날 매트릭스의 조건을 그대로 이제 가져오고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는데 디터미넌트가 1이라는 겁니다. 디터미넌트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아까 예시로 들었던 이런 행렬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면은 이게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전부 111인 이런 행렬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면은 1이 나오죠.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1이라는 조건까지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리플렉션이 아닌 실제로 시점 변환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회전 행렬이 나온다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3차원 좌표계 변화는 이러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구현이 되는데,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3차원적으로 벡터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게 P라고 썼는데 이제 VW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VW는 로테이션 매트릭스 R,
얘는 3x3 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또 3차원 벡터 Q라고 썼는데 VM이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VM. 그 다음에 3차원 벡터 T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3차원 벡터가 R이라는 행렬과 곱해지고 그 다음에 T만큼 원점 이동을 시켜서 VW를 만든다. 그런 뜻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t라는 벡터는 그냥 3차원 벡터기만 하면 돼요. 뭐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고요. 중요한 건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예요.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에는 3x3이라는 9개의 파라미터가 들어있지만 사실 자유도가 DOF, Degree of Freedom이 3밖에 안 돼요. 이 자유도가 3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일단은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 사이에 9개의 파라미터들 사이에 굉장히 관계성이 깊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되려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조건 없이 그냥 이게 일반적인 3x3 매트릭스다. 여기 있는 숫자들이 아무거나 들어와도 된다 라고 하면은 그런 걸 그냥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요.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아니라 그냥 R이 일반적인 3x3 행렬이다 라고 하면은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Rx, Rx, Ry, Rz 이렇게 세 개의 3차원 컬럼 벡터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뭐 x, y, z가 들어있는 벡터가 곱해진다고 하면은 Rx, x, Ry, y, Rz, z.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벡터고 그 옆에 이제 스칼라가 곱해져서 결국에 이제 세 개의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있는 세 개의 컬럼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새로운 벡터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R이 곱해진다고 하는 거는 원래 기준 좌표계와 같은 방향으로 다시 되돌려진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근데 그건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일 때 이야기고 여기는 RX, RY, RZ가 RX, RY, RZ가 서로 뭐 수직하지도 않고 뭐 길이도 서로 들쭉날쭉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x, y, z를 여기다가 각각에 곱해서 이제 더하는 거는 rx 방향으로 x만큼 x배수만큼 해서 하고 ry 방향으로 y배만큼 하고 rz 방향으로 c만큼 곱해가지고 그냥 더한 또 그냥 세 가지 일반적인 세 가지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일 뿐이에요. 이게 뭐 좌표계 변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왜냐면 로테이션 매트릭스에서 가정했던 거는 여기는 RX, RY, RZ 즉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들어있는 각각의 컬럼 벡터들이 좌표계를 이루는 좌표축을 향하는 그 베이시스 벡터이길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서로 수직도 아니고 크기도 균일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아무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버린 거고 여기서 좀 더 조건을 주면은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오소고날 매트릭스다. 오소고날 매트릭스는 R 트랜스포즈 R이 아이덴티티랑 같다. 그래서 R 트랜스포즈가 R 인버스랑 같다. 라고 수학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결국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들어있는 세 개의 컬럼 벡터가 서로가 서로에게 수직하다. RX가 RY랑 도트 프로덕트 하면 0 나오고 RY랑 RZ랑 RX랑 RZ랑 도트 프로덕트 하면 다 0 나온다. 그런 뜻이고 각각의 크기는 뭐 RX의 크기를 구해보면은 각각의 컬럼 벡터의 크기가 1이 나온다. 그런 뜻이고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오소고날한 행렬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했죠. 이 경우에는 이제 리플렉션 같은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XYZ가 있다가 갑자기 하나의 축만 휙 뒤집어지는 거, X 프라임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이런 경우는 현실 세계의 좌표계 변환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했죠. 네. 이제 오소고날 매트릭스에다가 디터미넌트가 1이다. 이 조건까지 합쳐져 가지고 스페셜 오소고날 그룹 SO3 안에 들어있는 이런 행렬만 리지드 바디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직교 좌표계 사이에 x, y, z가 있고 여기에 또 다른 다른 좌표계 x, y, z 뭐 또 다른 좌표계 x, y, z 뭐 이러한 여러 개의 좌표계들 사이에 좌표계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좌표계, 이 좌표계, 이 좌표계가 다 원점도 다르고 뭐 좌표축의 방향도 다르지만 유지되는 게 있어요. 일단 서로가 서로에게 다 수직하고요. 수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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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을 유지하죠.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1이라는 게 뭐냐면 오리엔테이션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x 크로스 y를 하면 z가 나와요. 여기서도 x 크로스 y 하면 z 나오고 x 크로스 y 하면 z가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서로 직교하고 크기도 1이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까지 유지하는 이러한 로테이션 매트릭스 이러한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 변환, 좌표계 변환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리지드 바디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데 로테이션 곱하고 트랜슬레이션 더하고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수식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차원으로 그릴게요. 여기에 어떤 가장 기준이 되는 좌표계가 있고 이쪽에 뭐 중간 좌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좌표계가 있어요. 여기가 0번, 1번, 2번 좌표계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0번 좌표계에서 점 P를 바라본 P0란 벡터가 있고 1번 좌표계에서 본 P1이라는 벡터가 있고 2번 좌표계에서 본 P2라는 벡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P0와 P1과 P2 사이에 이제 좌표계 변환을 하는 건데 먼저 P0에서 P1으로 먼저 변환하고 P1에서 P2로 변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P0에서 P1으로 변환할 때 이제 1번 좌표계에서 본 0번 좌표계의 뭐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더해가지고 P1이라는 새로운 좌표를 만들었어요. 1번 좌표계에서의 P1이라는 좌표를 만들었는데 또 이 P1을 가지고 1번 좌표계와 2번 좌표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P1에다가 또 P1 좌표계를 2번 좌표계에서 봤을 때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더해서 P2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수식을 이제 합치려고 보면은 P0에서 P2로 바로 가는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요 P1을 만드는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대입을 했더니 이렇게 되고 이 앞뒤로 이제 R2 곱하고 T2 더하면은 바로 P0에서 P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을 이제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좌표계 변환을 할 때보다 좌표계 변환을 두 번 하고 나니까 이제 뭔가 수식도 더 길어졌죠. 결정적으로 이제 더해지는 항이 여기서는 두 개가 더해졌는데 여기서는 하나가 더 더해졌죠. 세 개 항이죠. 세 개 항이 더해졌죠. 근데 이 좌표계 변화는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라서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두 번, 세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10번, 100번, 1000번도 연속해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연속해서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수식의 항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 굉장히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좀 고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보다 더 깔끔한 게 뭐냐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P0를 뭔가 T라는 행렬 하나 곱해서 P1을 만들고 P1이라는 행렬에서 T라는 행렬, 뭐 여기는 T1이라고 하죠. 여기는 T2라고 하고 T2라는 행렬을 곱해가지고 P2가 나온다고 하면은 얘는 그냥 T2 곱하기 T1 곱하기 P0가 되는 거잖아요.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그래서 이런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뒤에 더해지는 게 있으면은 그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요. 더해지는 게 없이 그냥 행렬만 앞에 곱해지면은 그런 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냥 앞에 곱해지는 행렬만 더해지니까 수식이 좀 깔끔해지는데 이 어파인은 계속 항이 하나씩 늘어나가지고 지저분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좌표계 변환식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를 사용합니다. 이 호모지니어스 좌표는 간단히 말해서 여기 V라는 원래 3차원 벡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끝에 1을 덧붙여서 4차원 벡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X, Y, Z 하고 1 이렇게 쓴 거예요. 4차원 벡터. 근데 이 호모지니어스 좌표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끝에 있는 게 스케일 팩터 역할을 해서 이 V 프라임 호모지니어스 좌표인 이 V 프라임에 2배를 해도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2배를 하면은 위에가 이제 EV가 되고 밑에가 2가 되는데 어차피 이 위에 있는 EV를 밑에 있는 스케일 팩터로 나누면은 다시 이렇게 되니까 이거나 이거나 똑같다라고 보는 게 호모지니어스 좌표입니다. 일단 그게 그렇게 원래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호모지니어스 좌표를 왜 쓰냐면은 이걸 사용하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좀 불편한 이렇게 불편해지는 수식이 불편해지는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더 단순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원래 Q라는 좌표에다가 이제 R을 로테이션 곱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을 더해서 새로운 좌표계의 좌표 P를 구할 수 있었죠. 근데 이걸 호모지니어스 좌표로 써보면은 그러니까 P 대신에 P 밑에 1이 더 붙어 있는 요런 호모지니어스 좌표로 쓰고 Q 대신에 또 1이 붙어 있는 이런 좌표로 쓴 다음에 이 식을 정리해 보면은 이런 하나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하나만 곱해주면은 좌표계 변환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인데, 근데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면 돼요. 이 매트릭스와 벡터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R과 Q를 곱하고 T랑 1을 곱하고 둘을 더해요. 네. 그러면 RQ 플러스 T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사실 이거는 이제 윗줄만 곱한 거고, 그래서 벡터에서 윗줄만 곱한 거고 아랫줄을 곱해보면 0 곱하기 여기 Q 0 곱하기 Q 하면 0이고 더하기 1 곱하기 1 하니까 1 해서 그냥 이게 RQ 플러스 T 하고 밑에 1이 붙어 있는 또 다른 호모지니어스 좌표가 나와요. 근데 이 왼쪽은 P하고 1이니까 1은 2라고 갖고 위에 있는 P가 RQ 플러스 T가 된다. 이 좌표계 변환이 만들어지죠. 자, 다시 여기 글자가 좀 작으니까 다시 좀 크게 써보면은 P1이라는 이제 좌표가 있고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런 W 좌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에다가 R 그 다음에 T 0, 1 이런 행렬이 있고 여기에 Q 1 이런 벡터가 있어. 호모지니어스 좌표가 있어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게 그냥 P와 1이라는 스칼라가 있는 뭐 2차원 벡터가 아니라 얘는 3차원 벡터입니다. P는 이게 3칸이고 이게 그냥 한 칸짜리 스칼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Q가 3차원 벡터고 여기는 1차원 스칼라고 그 다음에 여기 매트릭스 안에서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는 R은 3x3 행렬이고 T는 그냥 3차원 벡터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그냥 0이 아니라 사실은 밑에 0, 0, 0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3x3 정사각형 행렬 아래 0, 0, 0이 한 줄 더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구석이 하나 남았죠. 이 구석은 1이라는 스칼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4x4 행렬이 되는 거고요. 4차원 벡터에다가 여기 이쪽도 이제 4차원 벡터가 되는 거고 그럼 4x4 행렬에다가 4차원 벡터 곱하면 4차원 벡터가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을 해보면은 위쪽에 있는 4차원 벡터 길이는 3x3 행렬 곱하기 R 플러스 좀 지우고 R 곱하기 Q 플러스 T 이렇게 되고요. 밑에 있는 이 000 벡터와 여기 있는 3차원 Q라는 벡터가 이제 서로 곱해지는데 곱해져봤자 0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하고 2하고 곱해지니까 밑에는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곱했을 때도 위에는 이제 3차원 벡터고 밑에는 1이라는 스칼라만 남는
여전히 호모지니어스 좌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좌표계를 이용하면은 이제 프라임으로 쓴 거는 이제 호모지니어스 좌표예요. P'은 이 행렬을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T라고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하고, 이 T라는 4x4 행렬과 Q'이라는 Q에 대한 호모지니어스 좌표를 곱해주면은 P에 대한 호모지니어스 좌표 P'이 나온다. 이렇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더해지는 게 뭐 없죠. 왜냐면 트랜슬레이션 자체가 여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행렬 안에 로테이션도 있고 트랜슬레이션도 있습니다. 다 들어있고, 그래서 이거 하나만 곱해주면은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이 다 되는 거고, 뒤에 뭐 더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모지니어스 좌표를 쓰면은 이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닌 단순히 행렬 하나만 곱해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간편하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좌표계 변환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P 곱하기 Q 곱하기는 P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4x4 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Q는 굳이 프라임을 붙이지 않아도 얘는 그냥 4x1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4차원 호모지니어스 좌표죠. 이것도 호모지니어스 좌표, 이것도 호모지니어스 좌표. 아무튼 좌표계 변환을 이렇게 표현하면은 얘는 그냥 다 굳이 프라임 붙지 않아도 호모지니어스 좌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직교 좌표 사이에 변환을 일으켜주는, 이 좌표계 변환을 일으켜주는 이러한 변환의 집합을 SE3라고 정의해야 한다고 앞에서 정의를 했었죠. 그럼 좀 지우고 다시 올라가서 정의를 보죠. 자, 첫 번째, 유클리디안 트랜스포메이션은 두 개의 점 사이의 거리를 보존하는 그러한 변환이다. 뭐 변화는 변화인데, 어떤 행렬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변화인데 두 개의 점 사이에 거리를 유지한다 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도 이러한 모든 변환이 다 좌표계 변환은 아니고 플립이나 리플렉션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고 오리엔테이션까지 보존하는 변환을 우리가 스페셜 유클리디안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셜 유클리디안 트랜스포메이션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이 4x4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인 거예요. 네. 여기 보이는 이 행렬, 요 행렬이 이렇게 로테이션, 이 4x4 행렬에서 로테이션이 3x3 있고 트랜슬레이션 벡터 있고 밑에 0 깔아주고 구석에 1이 있는 이런 행렬이 이러한 좌표계 변환, 그러니까 스페셜 유클리디안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을 해주는 행렬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렬의 집합을 SE3라고 한다라고 여기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좌표계 변환의 원리와 그 구체적인 구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좌표계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하는 겁니다. 왜냐면 두 개의 좌표계 사이의 차이가 원점이 얼마나 이동해 있냐, 그 다음에 좌표축들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냐,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맞춰주고 나면은 좌표계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M 좌표계에서 W 좌표계로 간다 라고 하면은 이것만 보면 돼요. 이 좌표계 사이의 차이. 그러니까 일단 원점의 차이가 W 좌표계에서 본 M 좌표계의 원점이 바로 이 트랜슬레이션 벡터 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 좌표계에서 바라본 이 M 좌표계의 좌표 축방향 있잖아요. 그러니까 M 좌표계의 베이시스 벡터들이 바로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들어가는 이 컬럼 벡터들이 되는 거예요. 얘네가 세 개가 모여서 3x3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 이걸 M 좌표계의 좌표랑 곱한 다음에 원점 간의 차이 T를 고정해주고 나면은 W 좌표가 나온다. 그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W 좌표를 M 좌표계로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서 VM을 VW로부터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 앞에 곱해져야 되는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여기 뒤에 더해져야 되는 트랜슬레이션 벡터는 이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W 좌표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표계에서 본
이 벡터, 이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었죠. M 좌표계에서 원점에서 본 W 좌표계의 원점에 원점의 이 벡터가 여기서는 이 t가 되는 거고요. M에서 W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의 트랜슬레이션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이 M 좌표계에서 본 X축 방향 벡터의 MR WX M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W 좌표계의 X축 방향 벡터를 M 좌표계에서 봤을 때 방향이라고 봐야겠죠. 아무튼 이런 방향 벡터들을 M 좌표계에서 본 W 좌표계의 좌표축의 방향 벡터들을 이렇게 RY, RZ 이렇게 써주면은 이게 바로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계 변환의 결과로 나오는 이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원래 좌표계의 원점과 좌표축 방향들을 이용하면은 좌표계 변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좌표계 변환을 곱하고 더하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호모지니어스 좌표를 이용하면은 수식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로테이션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아까 잠깐 말하겠지만 3자유도라고 했잖아요. 자유도가 3밖에 안 되고 나머지들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엮여가지고 거의 잉여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렇게 9개의 파라미터로 표현하는 게 맞는가? 로테이션을 좀 더 컴팩트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까? 그런 표현 방법들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